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공을 하고 싶죠. 저도 성공을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나와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가진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보고 흉내내고 나도 성공하고 싶은 욕망은 많은데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그 성공의 비결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지난번 발칙한경제에 한번 출연하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골목의 전쟁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려준 김영준 작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번에 김 작가님이 멀티팩터라는 제목의 새로운 책을 썼는데 주제가 성공입니다. 부제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짓말,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짓말. 그 거짓말이 뭔지 김 작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멀티팩터라는 책의 부제로 이제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짓말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왜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엄밀히 따지자면은 노력만으로 이제 노력만으로 성공했다는 말은 사실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참 성공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이제 험난한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쟁취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만으로 이제 성공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가? 노력이라는 요소는 사실 이제 단일적인 이제 단일 요인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단일 요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미친다고 해서 사실 제목도 그래서 멀티팩터라고 이제 짓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쌀을 먹으면 수학 점수가 올라요?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뭔가 쌀을 먹으면 수학 점수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네, 그런 사람이 없죠. 네, 근데 그걸 굳이 왜 쌀을 먹으면 수학 점수가 오른다고 얘기를 쓰신 거예요? 제 책의 일장 파트에 있었던 이제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이제 쌀을 먹으면 수학 점수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이 수학 점수가 되게 높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서구에 비해서 높죠. 서구나 다른 성취적 평가가 좀 높죠. 성취적 평가 피사라는 건 이제 수학 점수 측정하더라도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시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 아시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조사를 해보면 쌀을 먹는다는 공통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학을 배제하고 아시아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쌀을 먹는 국가가 많죠.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수학 점수가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을 뽑아만 아마 이제 쌀이라는 공통점을 이제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미국과 유럽에서도 아무래도 성적이 좀 높은 이제 곳들은 이제 고소득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쪽들은 이제 쌀을 섭취하는 비율도 이제 다른 나라 식단 접하는 비율도 높겠는데 아마 쌀 섭취도 거기가 이제 그 나라 쪽에서는 좀 높은 편에 해당할 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확인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밀을 주로 먹는 빵을 먹는 나라에서도 쌀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수학 점수가 높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공통점을 조합하면 아마 그런 식으로도 뽑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쌀을 먹으면 수학 점수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했을 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지 인과관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성공에 대한 분석이나 성공에 대한 컨텐츠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성공에 대한 컨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공한 기업,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서 그 공통점을 이제 쭉 나열한 것들과 그렇죠. 이 사람하고 성공의 비결은 이겁니다라고 해놓고 그 사례로 이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그러고 보니까 쌀을 먹으면 수학 점수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엮어서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고 이제 공통점을 이제 뽑아내면은 당연히 그런 공통점이 뭘로 하든 간에 다 공통점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상관관계이지 인과관계는 아니거든요. 인과관계란 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상관관계라는 건 증명할 수 있어도요. 근데 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면은 마치 이제 제가 제 책에서 썼던 것처럼
쌀을 먹으면 수학 점수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야, 되게 잔인한 얘기인 게 굉장히 많은 성공 서적을 쌀 먹으면 수학 오르는 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잔인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인과관계, 상관관계 분석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성공을 바라볼 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저걸 흉내내서 내가 저런 특성을 가지고 성공하겠다라는 거는 쌀을 먹으면 수학 점수가 오른다라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저거는 어때요? 성공할 때 과감하게 도전하라. 또 이렇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얻기도 힘들고, 근데 도전 같은 경우는 성공 다음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네. 한데 도전은 꽤 의미가 있는 얘기 아닌가요? 물론 도전은 의미가 있죠. 예, 도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도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성공을 위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예. 하지만 도전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나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을 이제 따져보면은 뭔가 공통점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제 올린 컨텐츠들도 다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투입했고 어떤 고생을 겪었는지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도 과감한 도전. 네. 예. 저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줘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죠. 그리고 직관적이에요. 이제 답답한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네. 내가 하고 싶은 꿈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지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전이라는 메시지가 이제 많이 이제 지금 현재 많이 돌아다닌 거고, 예. 물론 그래서 이제 성공하기만 도전은 중요합니다. 이제 근데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로또에 사야 되는 게 도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쵸, 예. 로또를 산다 해서 내가 로또가 당첨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예. 중요한 건 도전 자체는 중요하지만은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고 뭐 어떤 상황의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것을 해야 더 유리한지를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전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이고 굉장히 시도를 해야 되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더 많은 시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도전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뭐 환경이나 환경적 조건들이나 가지고 예. 있는 경쟁 자원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예. 노력은 노력은 이제 계량화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쏟아부을 수 있는 노력은 거의 한계랑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 24시간이니까. 예. 시간적인 측면에서 24시간이고 인지적인 자원 측면에서 보자면요. 한 개인이 집중력을 이제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예, 예. 공부 같은 걸 할 때도 내가 10시간 책상에 앉아 있다 해서 10시간 계속 똑같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 점에서 보면 노력은 개인이 쏟아부을 수 있는 노력은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본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차이가 한계가 그죠. 굉장히 예. 크지 않습니까? 예, 예. 인적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인맥이라 얘기하는 인적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또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도전이라 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을 더 많이 갖춘 사람의 도전과 예, 예. 이런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도전은 그 도전의 급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또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저는 그 기업 분석 사례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봤을 때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그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그 고급스럽고 이게 양질의 식재료를 구매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부가 아침에 요리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배송을 한다는 그런 컨셉. 와, 이거는 정말 이래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켓컬리는 어떤 점들을 더 봐야 돼요? 굉장히 핫한 기업 중에 하나죠. 마켓컬리가. 예. 되게 이제 오픈했을 때 이게 샛별 배송이라 지금은 새벽 배송이라 가지고 요즘 여러 군데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이제 서비스 자체를 마켓컬리가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막 진짜 그 어마어마한 공룡들, 뭐 네.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들도 정말 화들짝 놀라게 했는데요. 네. 예. 그래서 마켓컬리의 성공을 다룬 이제 초기 기사들을 보면은 다양한 분석 기사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새벽 배송, 거기서는 이제 마켓컬리 샛별 배송이라 예, 합니다만은 그런 새벽에 배송해주는 그 물류 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그 마켓컬리의 이제 김슬아 대표의 다양한 이제 사례들을 다루면서 개인의 불편함을 예,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바꾼 예. 사례로 쓰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뭐 사업을 만든다, 불편이 네. 기회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네, 얘기하죠. 그런 식의 표현은 사실 참 많이 씁니다. 근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요.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가 그런 사업 기회로 만들었던 본인이 느꼈던 그 불편함은요. 예. 아무나 느끼는 불편함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어쩌다 그 마켓컬리 서비스를 런칭했냐. 김슬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자기는 이제 전문 그런 이제 뭐 컨설팅 펌을 다니는 그런 되게 엘리트면서도 예. 주부로서도 이제 주부로서의 면모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가정일,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식재료에도 관심 많고 그런 부분 관심 많기 때문에 자기는 최고의 이제 식재료만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 보통 그분 같은 경우는 어느 마트가 어디가 뭐가 좋고 뭐가 좋은지를 다 체크하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아, 원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장을 볼 때도 뭐 미리 사다 놓고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재워놓으면은 그 뭐 신선도가 이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예, 예. 그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각 품목별로 이제 장을 보시던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희랑은 좀 다르네요. 저희 집은 일단 먹을 거 일주일치를 뭐 주문을 한번 네. 해놓는다거나 그것도 특별한 업체를 찾아다니기보다는 그냥 뭐 한 군데 가서 그냥 예, 이렇게 다 하죠. 대형마트에서 그냥 사서 오거나 뭐 그렇게 하죠.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삶이 고달프고 이제 힘들고 하니까요. 되게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일반적인 소비자하고는 좀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거기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이제 성향 때문에 일부러 불편을 만들어서 체험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고려할 부분이요. 그분은 미식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예. 이제 본인도 말하기로 미식가신데 이런 미식가라는 게 말은 쉬워 보여도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미식을 하고 싶어요. 예, 비싸. 미식은 이게 되게 문화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많은 돈을 써보고 경험을 많이 많은 가져야 경험을 돼요. 쌓아야 예. 됩니다. 식당도 좋은 곳을 많이 다녀봐야 알 수 있고요. 예. 먹어보는 것도 좋은 것을 많이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식가라는 이런 문화자본은요. 그 사람의 소득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아, 그래서 아이디어가 내가 맞네요. 미식가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만 좋으면 사업이 될 거라지만요. 아이디어만 예. 좋고 뭐 이제 불편함을 이제 기회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요. 이게 모두한테 일치되는 건 아니란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불편함 자체가 특정 개인만이 느끼는 불편함일 수도 있고요. 예, 예.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들 자체도 어느 정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반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슬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를 보면요, 예. 이건 엘리트 그 자체예요. 음, 그분은 이제 뭐 이제 민사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민사고. 민사고 출신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신 분이죠. 거기서도 이제 탑 이제 스쿨 나와서 예. 그 좋네요, 학벌이. 네. 예. 뭐 거의 커리어가 되게 화려하신 분이에요. 이제 뭐 그 미식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보구나. 예, 외국계 이제 금융회사와 컨설팅 회사를 이제 이직을 그 하면서 연봉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따라본 게 억대 연봉 이 직장을 버리고 이제 창업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스토리도 성공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억대 네. 연봉을 포기하고 창업을 했다. 네. 그런데 김 작가님이 보기에는 억대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미식이라는 뭔가 문화자본을 쌓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창업이 가능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런 식의 그런 이제 본인 자체가 엘리트였고 다니는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회사다 보니까 그만큼 창업을 할 때 필요한 인력이나 정보를 수집하기도 되게 유리하죠. 그러네요. 네. 실제로 이제 창업 초창기 창업 멤버들을 보면요. 예. 본인의 지인들, 직장 지인들이거나 남편 되시는 분의 지인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사업했어요. 근데 다 최고야. 네. 뭐 이런 경우라는 거죠. 친한 친구가 최고라면요, 최고가 되려면요, 본인 자체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부가 그냥 일반적으로 식재료 좀 편하게 구하려는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컬리는 브랜드고 예. 그 원래 창업할 땐 더 파머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예, 예. 더 파머스는 사실 마켓컬리 브랜드를 오픈하기 5개월 전에 이제 창업을 했어요. 예, 예. 근데 마켓컬리를 오픈하기 전에 이미 50억을 투자 받았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요. 브랜드 없이 네, 브랜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초기 상태지 창업 자금 펀딩을 받았다고요? 네. 초기에는 보통 이게 지인들한테 돈 꿔서 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본인이 자본을 이제 이분은 이제 본인이 자본금을 넣고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은 예. 애초에 마켓컬리라는 서비스를 런칭하기 이전에 50억을 받았어요. 그 페이퍼 플래닝, 페이퍼만 이게 사업 계획서만 있는 상태에서요. 근데 이게 PT를 잘해서 그런가? PT를 잘해서 그렇지만요. 그 PT를 할 기회가 주어져야죠. 이런 거는 그죠. 보통 이제 제가 투자업계- PT 아무리 잘한다 해도 누가 만나줘야 말이죠. 예. 투자업계 쪽과 이제 그 연관이 있고 그나마 좀 거리가 가까워서 소개를 해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이제 그 엔젤 자금이나 이런 쪽 사람들도 많이 알았고, 네, 많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도의 신뢰라든지 이걸 간주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도 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50억 정도는 일단 펀딩을 받고 시작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마켓컬리의 사례를 보고 뭐 불편하면 기회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이렇게 사업을 이제 키울 수 있다라고 예.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맥락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분석 자체를 할 때 그런 과정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맥락, 시대적 환경과 맥락을 같이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경쟁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성공이라는 걸 분석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분석을 할 때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요소를 분석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예. 우리가 이제 과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예. 이건 당연한 결정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환경 안에서 선택을 내리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럼 거기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환경적 요소를 과거를 성공을 분석할 때 환경적 요소를 바라보고 그 환경적인 요소와 자원적인 경쟁 자원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정도 그걸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이걸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한다면요. 일단 먼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쟁 자원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환경 자체를 좀 민감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도 불편하니까 마켓컬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쉽게 도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전 자체가 중요하지만 가급적 우리는 이제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예. 가급적이면 한번 성공을 해야 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이제 뭐 경쟁 자원도 있고 예를 들어 한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은 뭐 본인의 명성이나 본인의 경험도 늘어나지만 인적 네트워크도 늘어나고요. 자본 자체도 어느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쟁 자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얻어진 경쟁적인 우위가 다음 이제 경쟁에서 이기는 데도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특히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소와 시장의 경쟁성 자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이걸 대표적인 이제 설명 케이스로 쓰는 게 바로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데 예, 예. 더닝크루거 효과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뭐냐면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감은 넘쳐난다라고 얘기할 때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더닝크루거 효과가 이제 말하는 것이 실제 의미가 뭐냐면요. 예.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논문을 살펴보면은 그 이제 더닝크루거가 쓴 논문을 살펴보면은 예. 무능력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시장의 평균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반대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남들이 다 자신처럼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인지적 착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지적 착각이 벌어지고 자기 자신과 전체 경쟁자들이 어떤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거기서 또 성공을 이어나가고 그걸 누적하고 축적해 나가려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인 거죠. 메타 인증 능력이었는데 메타 인증 능력 자체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 자원이 무엇이 있고 경쟁자들에 비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그리고 더 나은 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개인이 삼성전자와 뭐 경쟁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경쟁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제 극단적이긴 하지만 삼성도 IT고 나도 IT에 관심이 있으니까 삼성이랑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은 이게 그 경쟁 자원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작은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삼성하고 시장에서 맞붙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였죠. 근데 또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면은 뭐 당신부터 성공하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김 작가님이 보셨을 때 어떤 네. 이런 멀티팩터적인 요소로 봤을 때 그 본인은 어떤 그 방식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본인의 삶에서? 제가 이제 제 이번 책에서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 파트가 골목의 전쟁은 어쩌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냐라는 제목의 예. 파트가 있거든요. 이게 골목의 전쟁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첫 책인데 베스트셀러 자체가 되는 경우가 사실 잘 드물고요. 예, 예. 대부분의 경우에 글을 쓰는 분들은 일세를 다 못 팝니다. 근데 왜 저보고 얘기하세요? 근데 저 같은 저의 경우는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가 아직 많이 안 팔렸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예. 예, 되게 이례적이긴 한데요. 이게 뭔가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팔리고 더 이렇게 된 거라는 건 아니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그만큼 구독자 수를 쌓아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SNS를 하면서도 제 구독자 수를 쌓아온 게 있었습니다. 예, 예. 이 구독자들이 제 어떻게 보면은 팬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예. 그리고 이 고관여 팬층들은 제가 책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중에 일부는 또 구매를 해주실 분들이기도 예, 예.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 사이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업계에서 이제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고 예, 예. 그중에서 또 다른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죠. 예. 그런 분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도 사실 저희 경쟁 자원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이 좋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걸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책을 한번 골목의 전쟁 이전에 책을 낸 적이 없는 무명 작가지만 또 완벽하게 무명 작가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력과 경쟁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책이 일단 나왔을 때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무명 작가들에 비해서는 책이 좀 더 많이 팔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대 상황이나 운도 되게 좋았어요. 그 당시에 2017년에 제가 책을 냈었는데 예, 예. 2017년과 2018년에 최대적 이슈가 최저임금하고 자영업이었어요. 그러네요.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최저임금을 굉장히 빨리 올리던 시기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최저임금과 자영업이라는 이슈 자체가 거의 국가적인 이슈가 됐었던 시기입니다. 그걸 제가 알고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캠프에 계셨었네요. 아니, 그건 아니죠. 제가 그걸 알고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었던 내용을 썼을 뿐인데 예. 그게 책이 나올 즈음에서 때마침 그게 이슈가 됐고 국가적인 이슈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게 2017년 한 해뿐만 아니고 2018년까지 갔습니다. 2018년까지 갔으니까 그게 계속 이슈가 되면서 책의 수명도 더 길어지고 더 오랫동안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첫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는 예. 뭐 제가 그만큼 저는 나름대로 좋은 내용을 쓰고자 노력을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예, 예.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었고 전 그걸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예,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적인 요소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이 종합이 돼서 베스트셀러에 장기간 올라서 팔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영 작가님 모시고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뭔가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많은데 오히려 노력하는 측면에서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나의 어떤 그 경쟁 상대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뭐 이렇게 시대적 상황이 잘 맞춰졌을 때 성공이라는 건 이렇게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참 성공하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그 깊은 고민을 좀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공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봤는데요.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